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주도현입니다. 오늘 4월 29일 월요일이고요. 오늘 이더리움 클래식 오랜만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이 업비트 기준으로 거래대금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다만 시세 같은 경우에는 주말 사이에 확실하게 반등해주나 싶었지만 이 부분을 반납하고 내려왔죠. 그러면서 중간에 지나가고 있는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도 돌파해주지 못했고, 이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이 하락 추세 채널 안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점선으로 표시된 중앙 라인을 돌파해주지 못했다는 점이 다소 아쉽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. 단기간 내에 다시 한번 중앙 라인을 돌파해주면서 이평선 라인을 함께 돌파해준다면 채널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. 일단 이런 흐름으로 볼 수가 있겠고, 우리가 이더리움 클래식을 주봉으로 함께 살펴보면요. 자, 이전 대세 상승장 때 내가 비트코인의 저번 반감기였죠. 그때 전고점을 기록하고 내려왔습니다. 자, 이렇게 상승했을 때는 재작년에 머지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의 상승력을 보여줬던 거였고, 최근 만들어낸 상승력도 이 상단 저항 라인을 맞고 떨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. 다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최근 2년 정도의 차트를 박스권으로 나눠봤을 때 바로 이 박스권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올해 만들어낸 상승력으로 이 위에 박스권으로 진입을 했고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도 이 박스권의 하단을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오면 횡보 기간을 가진 이후에 충분히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도 상승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. 여기에 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가 바로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되겠습니다. 이 부분이 승인이 될 거다 안 될 거다 여러 엇갈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 DTC라는 중앙예탁 결제원에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출시 대기 목록에 등장을 하면서 지금 기대감이 커진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, 자, 이 출시 대기 목록에 포함된 이더리움의 현물 ETF는 여러 신청사들 가운데 프랭클린 템플턴의 현물 ETF가 이 대기 목록에 등장을 한 겁니다. 다만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경우에는 6월 심사 대기로 지금 그 시점이 나와 있고, 가장 빠른 심사 결과는 5월 23일에 나올 예정이죠. 가장 먼저 신청했던 반에크에서 신청 결과를 5월 만에 가장 먼저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. 홍콩에서는 최근 비트코인의 현물 ETF와 함께 이더리움의 현물 ETF도 출시한 만큼 여기에 따른 경쟁으로 인해서 미국도 이더리움의 현물 ETF를 승인할 거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지만 과연 5월 달에 승인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이 승인과는 반대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. 이 밑에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시면, 자,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이더리움, 메타마스크, 나가 유입스와 등을 타깃으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다. 여기 리플도 소송 중이죠. 바로 코인은 증권이다라는 주장을 관철시키고 싶어 합니다. 그런데 사실 SEC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이 등장했을 때는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규제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고요. SEC의 일부 관계자는 명시적으로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발언도 했습니다. 현재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, 이더리움, 그리고 라이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한 바가 있다라는 거죠.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더리움이 재작년에 아까 봤던 머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기존의 작업 증명 방식에서 프루프 오브 워크에서 프루프 오브 스테이킹으로 전환하면서 이더리움을 이제는 증권 분류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죠. 자, SEC가 증권거래위원회라면 이 반대편에 서 있는 상품거래위원회도 있습니다. CFTC라고 하는데요. 여기서는 이미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분류했고 정의를 했고 SEC도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.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. 미국의 국회의원들도 SEC 측에 비슷한 요구를 한 바가 있죠. 그래서 5월 달에 바로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지만 우리가 지켜봐야겠지만 충분히 연내에는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ETF 이슈가 아니더라도 최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데이터가 또 등장을 했는데요. 자, 수수료가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. 알트코인의 시대 오나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이 낮은 가스 요금은 이 수수료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활동의 향후 증가를 나타내며 알트코인 랠리의 시작을 예고할 수 있다.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. 이런 이슈들이 겹치면서 최근에는 고래들, 세력들도 매집을 했고 개인 투자자들도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.
그래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여러 이슈들이 있지만 ETF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연내 승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비트코인에 반감기도 적용이 됐기 때문에 다만 반감기가 적용됐다고 바로 오르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어느 정도 횡보 기간을 가진 이후에 대세 상승장이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모두 충분히 정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봐야겠죠. 그래서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관리하면서 비중 조절까지 들어간다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상승이 나왔을 때 이 수익분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습니다. 다만 이 타점을 잡으실 때 너무 급하게 타점을 잡을 필요는 절대 없고 우리는 지지라인을 확실히 확인하고 반등 나오는 타점을 잡아야지 더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. 그래서 구체적인 타점과 비중은 제가 카톡방에서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카톡방은 당연히 제가 전부 무료로 운영하면서 이런 정보들 공유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링크를 2가지 남겨놨습니다. 현재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위에 있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저에게 문자 보내실 수 있도록 화면이 전환이 될 거고 여러분들께서는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요. 또 문자 전송이 힘드시거나 현재 영상을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2번째 링크 통해서도 동일하게 참여가 가능하십니다.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방식으로 연락 주셔서 제가 드리는 타점과 비중,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조금 더 안전하고 전략적으로 매매 진행하셔서 올해 기대되고 있는 내년까지 이어질 대세 상승장에서 꼭 큰 수익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으로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